낭만서점 고민상담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나몽입니다. 네, 오늘도 고민상담소에 네. 고민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오늘 보내주신 분은요, 소설가의 꿈을 가진 28의 서점원이라고 합니다. 일을 그만두시는 이유가 네. 뒤늦게 문예창작과로의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음.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글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왜 저는 이렇게 어려울까? 음. 혹시 제가 핑계를 대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에 대한 고민, 허나원 평론가님, 영화 어떤 작품 준비하셨나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어댑테이션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댑테이션. 네. 스파이크 존즈 감독하면은 존 말코비치 되기, 네. 그리고 그녀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에 비해서 이제 어댑테이션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주인공이 베스트셀러 작품을 냈던 이제 극작가예요. 근데 이번에 영화와 관련한 각본을 써야 되는데 네. 그 관련한 것이 식물과 관련한 것이거든요. 근데 너무 잘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도 많고 그러는 와중에 결국에는 자기가 힘든 와중에서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쓰는 것, 그것이 결국 작가로서의 어떤 의무 아닌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어댑테이션입니다. 처음에는 그때는 이제 글을 쓰긴 하지만 작가로서의 꿈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야, 저렇게까지 고민하면서 글 써야 해? 난 안 써 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고민을 보면서 이 영화에 나온 어떤 한 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어떤 대사인가요? 그 대사는요, 식물은 늘 적응하기 위해 변화한다 라는 이제 대사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각본, 각색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변화의 적응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뭐냐면 뭐 작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주어진 환경 하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서 열심히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저는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는요, 하루키가 자신의 영업 비밀을 밝힌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책값도 더 비싸야 하지 않나요? 영업 비밀을 담았습니까? 네. 네, 허나원 네,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네요. 12개의 장으로 구성이 네. 되어 있는데 네. 이 중에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서점원님께서요, 이미 저희에게 고민 사연을 보내실 때 네. 확고한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봐요. 그렇죠.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저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거니까, 또 작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좀 하루키의 말이 뜨끔하긴 해요. 뭐라고 이런 게 했나요? 있습니다. 링에 오르기는 쉬워도 거기서 오래 버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소설 한두 편을 써내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소설을 오래 지속적으로 써내는 것, 소설로 먹고 사는 것, 소설가로서 살아남는 것, 이건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라고요. 허나원 평론가님도 네. 그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쵸. 실은 이렇게 링에 올라왔는데 네. 이렇게 버티는 게 어렵다라는 걸 실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행히 KO 3번이면 게임이 끝나는 건 아니래가지고 계속 KO를 당하지만 어떻게든 그러기 상태에서 이렇게 버티는 계속 거잖아요.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유승환 감독의 영화 중에 짝패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영화 속에 이제 이범수 배우가 나와서 하는 대사가 있어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이다 라는 대사를 하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요즘에 그런 대사 생각하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거든요. 결국엔 성실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또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이 하루키의 직접적인 그 조언이 될 만한 부분도 있는데요. 당신이 천재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을 시간을 들여 조금이라도 높이고 힘찬 것으로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면 내 이론은 나름대로 유효성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최대한 강고하게 할 것, 또한 동시에 그 의지에 본거진 신체를 최대한 건강하게, 최대한 튼튼하게, 최대한 지장 없는 상태로 정비하고 유지할 것. 그것은 곧 당신의 삶의 방식 그 자체의 퀄리티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위로 끌어올리는 일로 이어집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의지를 강구하게 하는 것. 실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항상 외부의 유혹에 좀 쉽게 흔들리기 마련이잖아요. 야, 술 한잔해. 그렇죠. 같이 나와. 아, 내일 쓰면 되잖아. 뭐 이런 맞아요. 경우 많죠.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한다라는 어떤 압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외부의 유혹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작품을 써나간다는 것. 그건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달리기와 같은 이 신체 단련. 특히 소설가는 글을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의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제가 아는 한 김현수 작가, 뭐 무라카미 하루키, 또 정유정 작가와 같은 이런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들은요, 네. 다 자기의 신체 단련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 네. 이렇게 저는 사연자님께서 이 하루키라는 자기의 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뭐 작품을 꼭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작가적 태도에 있어서는 이 하루키의 책을 참고하시면서 이 고민을 좀 풀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소설가의 꿈을 가진 28살 서점원님의 이 고민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네. 허나몽 평론가님은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어댑테이션, 그렇죠. 그리고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고민 상담소에서는 여러분의 고민 그리고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또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낭만서점 고민상담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